안녕하세요. 슬기로운 PT생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제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 달에 나온 매출에서 그 달에 뺀 지출을 저의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시다가는 사실 되게 힘든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봤고요. 어떤 얘기냐면은 매출을 뭐 작년, 재작년과 비슷하게 하셔도 왜 올해는 더 힘들지? 왜 돈이 안 모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왜일까요? 네. 매출이 똑같아. 근데 매출이 늘지 않았어. 그러면은 근데 트레이너한테 들어가는 임금은 늘어나고 트레이너 수는 자꾸 늘어나는 것 같고 지출도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 수익이 줄어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실제로 왜 돈이 안 모이는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분들은 아마도 내가 실제로 그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실제로 한 달 동안 그 센터에서 소진한 수업 수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그 달에 보통 지출하는 거를 좀 나눠보면 가장 큰 지출이 뭔가요? 네. 당연히 트레이너, 임금이죠.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세금일 거예요. 세금은 그 달에 바로 안 나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1년에 두 번, 부가세 두 번, 종부세 한 번 이렇게 내는데, 이거를 나눠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년에 4번의 부가세, 그 다음에 2번의 종부세. 그래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한테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지출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월세, 그 다음에 공과금, 그 다음에 관리비, 그 다음에 변동지출,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출을 그럼 내가 그 달에 나온 매출로 포함해서 빼서 남긴 게 내 수익인가?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달에 소진한 수업 양을 보고 이 지출을 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달에 벌어가는 돈이고, 그 돈을 내가 계획적으로 쓰시고 계획적으로 모아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트레이너들이 수업을 계속 하셨고 이랬을 때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금을 지불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센터를 운영하냐면은 월급이 자꾸 밀려요. 그 다음에 세금을 못 내서 대출을 받아요. 이렇게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저희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실 굉장히 큰 특징이 있죠. 저희가 이 매출 부분에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저희는 선결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결제는 사실 수업을 소진하지 않으면 다 부채라는 말이죠. 근데 그 부채가 되게 웃긴 게, 내가 소진을 하지 않고 다 누가 해요? 트레이너들이 하죠. 내가 직원을 고용한 트레이너들이 한다면 그럼 그런 트레이너들한테 월급을 줘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출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그랬죠? 트레이너 임금이라고 그랬죠. 매출이 나오지 않아도 수업을 내가 계속 한다면 당연히 나오는 그 지출은 거의 고정된 값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사실 더 나갈지도 몰라요. 매출이 안 됐을 때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내가 매출 나온 걸로 계속 내 돈 썼으면, 내가 막 썼으면 내가 매출이 안 나왔을 때 선생님들한테 지불해야 될 돈이 없단 말이죠. 이거 되게 큰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그래서 대형 센터나 이런 PT샵 같은 경우는 매출을 해야지 수업료가 고정적으로 좀 높게 나가는 경우가 많죠. 이게 왜겠어요? 매출이 안 나오면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업료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정적으로 매출을 주는 그런 센터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운영을 좀 정직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내가 한 달에 소진하는 수업 양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40평의 PT샵이 있어요. 내가 대표 나를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요. 한 달에 매출이 한 3,500 정도 나왔어요. 잘 나오죠, 그러면은? 잘 나오는 센터였어요. 그리고 한 달에 근데 수업 소진량이 한 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단가는 55,000원이에요. 자, 제가 여기다가 좀 보기 쉽게 숫자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실제 수익을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3,500에서 각종 지출을 뺀 나머지가 실제 수익이라고 계산을 하겠죠? 그럼 돈이 꽤 많이 남아요. 근데 실제 수익을 계산하는 법을 보여드리면은, 실제 수익은 한 달 수업 소진량 500개에 대한 수업 단가 55,000원을 곱한 2,750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될 나의 매출은 2,750만원에서 임금, 세금, 고정,
변동 지출을 뺀 나머지가 여러분의 실수익이라는 거죠. 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55,000원 단가로 500개 수업을 소진하면 트레이너 월급 약 3명에게 계산하기 쉽게 대표는 한 50개 정도 수업을 한다고 할게요. 최소로 좀 잡았어요. 대표가 더 많이 하는 센터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대표가 좀 적게 하는 센터라고 생각을 할게요. 예. 그렇다면은 평균적으로 트레이너들이 수업을 150개 정도 할 거고, 그러면은 평균 수업 단가 50%라고 했을 때 저희가 수업료가 한 회당 24,750원이고, 그렇다면 수업료만 370만원 정도가 나갈 거예요. 여기서 보통 그 수업료만 주지 않죠. 트레이너들한테 매출에 대한 커미션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또는 각종 프로모션을 줄 거예요. 근데 150개 정도 한다면은 보통 트레이너의 수업료를 포함한 나의 급여 자체가 약 400에서 450, 많이 가져가는 500을 가져가요. 그렇다면은 평균적으로 그냥 450이라고 계산을 할게요. 그럼 3명에서 450만원을 주면은 임금 자체가 1350만원이에요. 그리고 부가세 아까 말했듯이 거기에서 뺄게요. 여기서 계산하기 쉽게 약 275만원이 나오고요. 고정지출 월세 한 200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좀 작게 잡았어요. 그리고 관리비, 그다음에 여러가지 지출 포함해서 한 10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실제 총 지출은 1925만원이 돼요. 네. 자, 계산이 좀 틀릴 수 있는데 약간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실제 수업 500개를 했을 때 그 소진하는 그 PT샵의 실제 실이익은 약간 2,750만원에서 1,925만원을 뺀 금액이 825만원입니다. 그럼 대표가 수업을 50개 정도 했을 때 825만원 정도를 벌어간다 보시면 돼요. 만족하시나요? 네.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뭐냐면은 요 남은 거에서 종소세가 좀 들어갈 거고, 아까 변동지출을 제가 좀 적게 넣었지만 이런 것도 좀 나갈 거예요. 네. 그렇다면 실제 수익은 더 적어집니다. 네. 크지 않죠? 여기서 근데 다른 분들은 대부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3,500에서 그 지출 한 2,000 정도 빼갖고 그러면은 한 1,500 정도가 내 수익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825만원 정도를 실제로 벌었는데 나머지 한 700 정도가 내 진짜 수익인 줄 알고 통장에 쌓여 있잖아요. 그 돈을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사치를 부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기구를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떤 지출이 됐든 이 트레이너들이 수업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가장 크게 지출하는 그 항목 중에 하나인 수업료로 나가야 될 돈을 그냥 쓰신 거야. 언젠가는 센터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랬을 때 수업료가 밀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횟수가 지나갈수록 돈이 모이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고 실제로 운영할 때 있어서 뭔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센터 중에 PT샵이든 헬스장이든 품발이 좀 크고, 왜냐면은 세금 적게 나가죠. 임금 당연히 적게 나가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임금과 세금이 적게 나가니까 내가 벌어가는 수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픈 센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지출이 적고 수익이 늘어나니까. 근데 당연히 내가 매출이 늘어난 만큼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너들을 고용을 할 거고, 트레이너들을 고용했을 때 수업량이 많아질수록 지출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 조금 건강하지 않게 운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늘어난 수업량의 그 소진하는 걸 보면은 내가 매출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가져가는 돈은 계속 적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위에 센터, 지금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센터는 수익을 어떻게 늘려야 될까요? 네. 3,500이 평균적으로 매출이 나온다면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수업 소진량을 맞추셔야 돼요. 3,500을 하시려면은 매출을 실제 수업량은 한 63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630개 정도의 수업을 소진을 해야 되니까 대표가 더 뛰던 아니면은 트레이너를 더 고용하는 건데, 트레이너가 고용을 했을 때 당연히 지출이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을 간과를 하지 마시고 계산을 잘 하셔서 내 센터의 재무제표를 잘 보실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출이 떨어질 때가 올 거고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PT샵이 힘든 이유가 생겼죠. 경쟁업체들이 생겼을 때 당연히 신규가 줄어들었을 때 수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텐데, 그 늘어난 수업 양에 대해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이 시기에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서 실제 내 센터의 내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해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 사업체를 운영해야 할지, 그리고 조금 더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PT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